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지혜를 더하는 시간, 지혜로 산책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처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물운이 없을까?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마음속 깊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 은퇴하고 나면 돈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하니 재물이라는 단어조차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은요,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뒤늦게 재물복이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운이 잘 풀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삶에서 바꿔야 할 작은 습관 6가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늦었어.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크고 단단한 가능성을 스스로 덮어버리는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내 안에도 복이 흐르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립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고개가 갸우뚱해졌지만 곱씹어보면 참 깊은 말이더라고요.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운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실제로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뒤늦게 운이 트이는 6가지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뒤늦게 재물복이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초년이나 중년보다 말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에요.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 그땐 돈도 벌고 인정도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요? 손에 남은 게 별로 없다고 마음이 헛헛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요, 지금까지 운이 다한 게 아니라 진짜 운이 이제 막 들어오려는 시기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운이라는 건 평생 한결같이 좋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겐 초년에, 누군가에겐 중년에,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말년에 가장 큰 복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그걸 못 기다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이제 와서.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그렇게 스스로 단정 짓는 순간 정작 다가오던 복이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사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을 버티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중년기엔 큰 성과가 없어도 건강 챙기고 마음 다스리고 인간관계와 말 습관을 꾸준히 가꿔온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요, 70대에도 다시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80이 넘어서 집도 생기고 자식에게 도움 주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여러분의 말년운을 밝혀줄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이어서 말년운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떻게 재물복과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바로 언어 습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운이 잘 풀리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지나갈 거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결국 운도 따라 바뀌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무심코 자주 하시지 않나요? 아휴, 돈 버는 건 나랑 인연이 없어. 나는 어차피 늙어서 소용없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네. 이런 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주문과도 같아요. 말에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은 결국 나를 만들고 내 운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와, 너무 맛있다. 정말 행복하네 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배불러 죽겠네. 체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의 말에서 어떤 기운이 더 운을 부르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의 말이에요. 복은요, 늘 기뻐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나는 내 입을 복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 꽃꽃처럼 말하려고 하지. 그 말씀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지금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을 바꿔보세요.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내 삶은 지금부터 더 좋아질 거야. 복이 들어오고 있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그리고 중년까지 힘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반전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많이 남아 있어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중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힘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한 분께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40대엔 실패한 사업으로 빚만 남았고요. 50대엔 부모님 병수발에 제 인생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0대에 들어서니까 빚도 갚고 아프던 허리도 좋아지고 뜻하지 않게 일거리까지 생기더군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내 삶의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복은요, 단단한 그릇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중년의 고생은 그릇을 넓히고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그 중년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다듬은 사람들이에요. 실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외로움도 컸지만 그 시간을 원망보다는 이해로, 포기로 끝내기보다는 배움으로 바꾸려 했던 분들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운이 들어올 준비는 이미 끝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운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용기뿐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한 줄 남겨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지혜가 자라납니다. 다음으로는 뒤늦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 바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하나같이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요, 내가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가능성도 있다 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몇인데 무슨 확신이야. 젊을 때야 뭐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말년운을 막는 가장 큰 벽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젊은 날의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힘, 바로 그 자기 신뢰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작은 기회도 무시하게 되고 좋은 인연이 와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난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괜히 창피만 당하겠지. 이런 마음은요,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까지 가려버립니다. 반대로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지금도 해볼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작은 기회도 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꽉 붙잡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작은 부업이 큰 수입으로, 한 번의 친절이 평생 갈 인연으로 자라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나도 가능하다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요즘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괜히 뭘 시작했다가 실수만 할까봐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아주 깊고 조용한 운의 기운을 불러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물복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 베푸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과 흘러나가는 사람의 차이,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5번째 특징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 뒤늦게 재물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마음에 베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은요,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만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머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자식들에게 용돈 줄 땐 아깝지 않으면서도 어르신 한 분께 따뜻한 음료 하나 사드리는 건 괜히 눈치 보이고 망설여지는, 하지만 복이란 건 꼭 그런 작은 따뜻함을 기억하는 쪽에 머뭅니다. 제 지인 어르신 중 한 분은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매달 장애인 센터에 10,000원씩 후원을 해오셨대요. 큰 돈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자랑한 적도 없었지만 그 마음이 늘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갑작스런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오래전 빌려줬던 돈이 연락도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주는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단순히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적지만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마치 복이 쉬어가고 싶어지는 푹신한 방석 같아서 운이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앉는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작게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굳이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안부 전화, 혹은 가벼운 칭찬 한 줄이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복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부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6번째 특징, 시간을 다루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반전,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6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오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부지런해서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하루의 시간을 자기 삶을 위해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뭐 새로 시작하겠어. 그냥 시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가버려. 볼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지만요, 그냥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다 보면 1년이, 5년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게 돼요. 시간이 흐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루 중 30분이라도 삶을 돌보고 정리하고 마음을 채우는 데 시간을 씁니다. 짧은 산책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고 책 한 장이라도 읽으며 생각을 확장하고 손편지 한 장 쓰며 감정을 꺼내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그 자체로 운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복이 와도 담기지 않아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운이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그릇을 곧게 단단히 따뜻하게 만들어두면 운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에요. 혹시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보셨나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이 시간을 보냈다. 이 한 줄만 있으면 그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은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특징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6가지 특징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작은 실천 가이드를 하나하나 나눠드릴게요. 운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하루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6가지 특징 잘 들으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머무는구나 하고 공감하셨다면 이제는 그 복을 내 삶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즉 작은 실천 가이드를 나눠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아침에 나에게 말 걸기.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복이 나를 찾고 있어. 말은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죠.
두 번째 실천, 하루 10분, 나만을 위한 시간 정하기. 창밖을 보며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기, 산책하며 마음속으로 감사할 일 떠올리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으며 눈 감기. 딱 10분이면 됩니다. 이 시간은 오늘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실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기. 감사합니다를 더 자주 말하기.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를 먼저 건네기. 가족에게 오늘 고마웠어 말하기. 이건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복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실천, 작은 돈이라도 나누기. 거스름돈 일부를 기부함,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기, 어려운 친구에게 책 한 권 선물하기. 이건 단지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복이 들어오는 삶의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복을 부르는 이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지속하는 힘, 즉 복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상의 루틴 만들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운은 단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드럽게 문을 열어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년의 운을 부르는 6가지 특징,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기가 참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들어오는 루틴 만들기의 비밀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명상 30분, 매일 운동 1시간. 처음엔 의욕이 넘쳐서 시도하지만 이내 포기하게 되죠.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눈 뜨자마자 창문 열기,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기,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이 정도만 돼도 그건 하루의 복을 초대하는 의식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두면 뇌가 기억합니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조용하고 편하신가요? 아침 8시 커피 타는 시간, 점심 후 산책하는 1시, 저녁 식사 후 혼자 있는 9시. 이 시간 중 하나만 내 삶을 위한 고정 루틴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시간이 정해지면 내 뇌는 자연스럽게 이 시간엔 내가 나를 돌보는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세 번째, 잘한 날은 꼭 기억으로 남겨주세요. 달력에 작은 별 하나 그리기, 다이어리에 오늘은 산책 성공, 한 줄 적기, 가족에게 오늘은 내 루틴 잘 지켰어 말하기.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을 기록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복은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행동 위에 머물러요. 혹시 지금 나는 꾸준함이 자신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매일 잘하진 못해도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복은 언젠가 다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복을 부르는 삶의 하루 루틴 예시를 실제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를 복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나눈 6가지 실천과 지혜를 담은 복이 들어오는 하루 루틴을 하루 흐름에 따라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시간. 눈을 뜨는 순간 작은 속삭임 하나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거야. 나에게 복이 오고 있어. 나는 여전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짧은 말이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오전 10시, 나만을 위한 10분의 산책. 가까운 공원, 골목길이라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리듬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시간이 참 고맙다. 걷고 있는 나 자신이 대견하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건 건강을 위한 운동이자 운을 부르는 마음의 정돈입니다. 오후 2시, 감정과 지혜를 채우는 시간. 잠깐이라도 책을 읽거나 지혜로운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문장을 필사해 보세요. 내가 한 문장 쓴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를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작은 베품의 시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잘 지내세요? 문득 생각나서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하루를 바꾸는 말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흘러가는 문이 됩니다. 밤 9시, 하루 정리, 복을 저장하는 시간. 오늘 잘한 일을 떠올려 봅니다.
산책했음, 성공, 따뜻한 말 한마디 했음, 성공, 후회하는 말 안 했음, 더 성공.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잘 살아냈다. 내 삶에 와준 복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 크게 바뀐 것 없어 보여도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새 돈보다 소중한 운을 불러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은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작은 기적들, 즉 말년운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들에 대한 사연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 복은 이미 여러분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같이 지혜로 산책길 함께 걸어가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거야.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부터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아주 평범했던 분들이 말년에 인생이 반전된 사례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68세 이순자님의 이야기. 60 넘고부터는 그냥 시간만 흘렀어요. 큰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바쁘고 하루하루가 낙서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시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한 줄도 못 썼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을 그대로 담은 시를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들을 모아 작은 시집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이 엄마 멋져요라고 해줬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말해요. 내 복은 지금부터였다고요. 두 번째 사연, 71세 김태영님의 이야기. 퇴직하고 나서 10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도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동네 탁구장을 따라갔죠.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체력도 돌아오고 동년배 친구들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운동하고 웃다 보니 어느 날 제 스스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지금은요, 주 3회 탁구를 가르치는 시니어 탁구 강사입니다. 말년은요? 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어떠셨나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특별해서 복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 한 걸음씩 걸어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준 거죠. 혹시 지금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복을 부르는 다짐의 문장을 나눠드릴게요. 당신의 말년이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마무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뒤늦게 재물복이 오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걸어보셨습니다.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따뜻한 바람이 살짝 불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말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둘째, 말의 기운을 바르게 쓰는 사람. 셋째, 중년의 시간을 배움으로 바꾼 사람. 넷째,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다섯째, 작은 것이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 여섯째,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이 6가지는 단지 성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평온한 말년과 단단한 마음, 그리고 복이 머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복이라는 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찾아오는 손님이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건네드리고 싶은 복을 부르는 다짐의 문장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셔도 좋아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지금부터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는 복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도 지혜로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다음 산책에서도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혜로 산책 드림.